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 회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차례, 1957년, 1960년, 69년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민테른 제3 인터내셔널의 연장선이지만 그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이제 1957년 대회를 보게 되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12개국, 코민테른과 다른 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12개 이상의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64개국의 공산당 혹은 노동당들이 모였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 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1960년에 채택된 건 모스크바 성명입니다. 먼저 이 회의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1956년 2월에 크루슈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탈린 비판에 따라서 소련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 스탈린 체제에 대한 비판 혹은 항의가 연달아 발생합니다. 특히 헝가리에서는 이제 이러한 스탈린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미국의 선동에 의해서 10월이죠. 2월하고 10월이니까 한 8개월 차이네요. 헝가리에서 민중봉기가 발생했지만 소련이 진압을 했고요. 폴란드에서도 역시 이제 노조 파업이 반서봉기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유고는 이미 스탈린 시대 때부터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소련의 종주권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시초프는 이제 이런 정세 속에서 스탈린 세력에 대한 자신의 숙청을 정당하기 위해서 스탈린 시대의 고압적인 외교 노선을 수정할 것을 약속을 하고 유고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냅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1957년 대회가 열렸고요. 1956년에 코민포름, 스탈린이 만든 코민포름 정보 공유 네트워크죠. 이것이 해소된 이후에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단결을 도모하면서 과거의 어떤 강력한 그러한 소련의 종주권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부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소련 중앙집권적인 코민테른과 다른 새로운 인터내셔널 국제당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성격을 지니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 상호 간의 자주권과 상호 원조의 사회주의 국제주의를 새롭게 정립한 겁니다. 코민테른과 다르죠. 코민테른에서는 소련의 지도, 감독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1957년 선언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 자본주의 나라에서 노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각각 동등한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혁명 이후 공산주의 건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선진국의 노동운동,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각각 동등한 운동으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연대와 연합의 필요성이 있다. 과거 소련이 공산주의 운동의 세계적 진지이기 때문에 소련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야 된다는 입장에 수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57년 선언은 스탈린주의를 고소하려는 마오쩌둥과 같은 강경파, 반면에 또 탈소련을 외치는 유고슬라비아 같은 수정주의 모두를 경계하면서 과거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운동을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모스크바 선언의 초안을 입수한 유고의 티토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마오쩌둥은 세계 공산주의 운동에 집중, 다시 말해서 구스탈린주의를 여전히 강조를 한 반면 이탈리아의 공산당 서기장 톨리아띠는 각국 공산당의 자율성, 자주권을 강조했다는 것. 크루셰프는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면서 스탈린 체제와 같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독재를이죠. 중앙집권적 통치를 하는 중국, 루마니아, 조선 등의 스탈린식 통치를 종식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마니아와 조선은 유고, 그죠? 유고의 전례를 따라서 그리고 이 회의 내용의 자극을 받아 이후에 이제 자주 노선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수령 체제, 주체 사상이 강화하게 된다는 거죠. 모스크바 선언, 1957년 선언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소련이죠, 소련. 소련이 홀로 외롭게 싸웠는데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어 사회주의 이 공동체의 수립과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1960년 모스크바 성명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3단계, 식민 체제가 완전히 붕괴했다. 1960년에 이르러서는 식민지가 동요가 되면서 실제로 식민지 체제가 많은 와해되면서 독립이죠. 독립이 되고 독립이 안 되더라도 민족해방 전쟁이 가속화되는 그러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 두 회의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체제가 과거에는 자본주의가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어깨를 아, 맞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해지면서 힘의 역관계가 변화가 됐고 이것이 사회주의에게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와 전쟁을 할 수 없다. 중국과 소련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전면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중로, 그죠? 중로 이러한 사회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적인 조건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옹호론, 두 체제의 평화공존, 미소의 평화공존. 유럽 선진국이죠. 유럽에서 의회 혹은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인 이행 같은 선진국 혁명 등이 제기됐다는 것. 이는 이미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선언된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평화적 실현을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해서 1957년 선언은 거대 독점 자본과 반동세에 대한 계급 투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는데 60년 선언은 더 발전해서 과거의 독점 자본주의를 더 구체화시켜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하게 됩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독점 자본이 대다수의 인민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권력과 결탁한다는 거죠. 국가 권력과 결탁. 그만큼 독점 자본이 국가의 힘을 빌린 만큼 더 고립되고 소수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한 줌에 불과한 이러한 독점 자본들이 국가 권력에 기대서 착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 자본을 타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반독점의 강령은 이제 유럽에서의 평화적인 이행이죠. 사회주의를. 제3세계에서의 어떤 무장혁명, 중국식 혁명, 이런 거죠. 그다음에 민주주의 확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확대, 주요 경제 부분의 국유화, 단순한 국유화뿐만 아니라 어떤 인민에 의한 경제 관리, 그렇죠? 그리고 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노동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한 농업개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사회주의의 평화적 이행은 이미 1956년, 58년, 60년 등등 어떤 소련의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민주적인 개혁론 혹은 개량론이죠. 점진적인 무장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선 개량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반면 여전히 중국과 같은 식민지에서는 이민민주주의 혁명론, 중국식 무장혁명론, 신민주주의 혁명론이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진국과 제3세계는 사회주의로 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길, 국가의 길이 정립됐다.
식민지에서는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길이 될 것이고 유럽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로의 국가의 길이 될 것이다. 1960년 성명은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난 신생국에 대해서는 과거는 자본주의를 거쳐야 되는데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또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자본주의적 발전을 포함한 민주혁명, 민족적 혁명이면서 민주적 혁명, 민족민주혁명.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조선을 볼 때 자본주의가 발전되지 않았지만 혁명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신생 독립국의 집권 세력이 민족 부르주아지죠. 민족 부르주아지가 당시 정세 속에서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는 한도 내에서 진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진보성을 민족 부르주아 진보성을 활용한다면 과거의 어떤 반동적 매판이죠. 매판 정권 이러한 반동적 토대 그죠? 이거의 종속성, 후진성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나갈 수 있다. 민족 부르주아지를 사회주의 편으로 땡겨야 된다. 제국주의 형식적으로 독립하는 것에 불과한 신식민지죠. 한국 같은 신식민지에 대해서도 그 지배계급이 민족 부르주아지더라도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얻으려 한도에 내서 진보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 민족 부르주아의 진보성을 인정해서 이들을 사회주의로 땡기려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기석의 부르주아 정부를 타도한 중국의 이민민주 혁명론과 다른 지점이다. 그 제3세계 혁명론에서 중국식 혁명론이 아닌 즉 민족 부르주아지를 중립화시켜서 이들을 견인하는 혁명론도 제기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57년과 60년 회의는 평화공존론, 선진국 혁명론의 비판적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각국과 민족의 특성에 따른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경로를 강조했다는 것. 즉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원칙은 공동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각국의 당이 자신들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자주성을 인정하는 후르쇼프의 노선은 1968년 소련군이 체코 정부와 인민의 자유화 정책을 탄압한 이후에 브레즈네프 독트린, 즉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될 수 있을 때는 소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러한 독트린에 의해서 소련 이해 사회주의 국가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후르쇼프의 노선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것. 1957년 대회에서 또 다른 논쟁이 이제 플레타 독재가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런 과도기 논쟁이 됐습니다. 이 논쟁은 이제 소련과 중국 중심이었고 다시 말해서 스탈린주의를 어, 폐지하려는 후르쇼프와 어떤 스탈린주의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마오쩌둥이 이제 대표적인 어, 갈등이었었고 북도 역시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하게 됩니다. 후르쇼프 입장이죠. 스탈린의 공포 정치를 비판한 후르쇼프는 소련은 이미 전인민이 노동계급화가 되고 반동적 계급이 소멸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에서는 프레토 독재가 끝났다. 즉 과도기가 끝났다. 그래서 과도기를 계급의 내부의 계급의적이 소멸하고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실현된 때로 보면서 소련은 이제 과도기를 지났으므로 코리아 독재를 완화한다. 더 이상 계급 국가라는 것보다는 전 인민을 위한 국가, 노동자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전 인민. 왜? 전 인민이 다 노동 계급화가 됐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이러한 코리아 독재, 과도기 논쟁이 되죠. 그죠? 중국에 있어서 과도기 논쟁은 중국은
계급 투쟁과 프레아 독재가 지속되는 과도기를 공산주의가 완전히 실현을 한 때로 봤다는 것. 다시 말해서 소련은 사회주의 경제제도가 실현된 때, 중국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때를 과도기로 봤죠. 북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논쟁이 나오게 되는데, 어, 먼저 황장엽은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그 당시에 황장엽이 어떤 사상 담당을 하는 어, 사상 일꾼으로서 이러한 논문을 이 논문을 통해서 과도기를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실현됐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주의 생산력이 발전하여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우월성이 입증될 때라고 주장했다. 즉 소련의 입장에 가깝죠. 또한 황정엽은 이 논문에서 지식인의 진보성이죠. 지식인의 진보성은 출신 성분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주장이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북에서는 인텔리들이 노동계급 출신이냐, 부르주아나 대지주의 출신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황장엽은 이거 김일성, 그죠? 김일성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김일성의 동생이죠. 김일성의 동생 김영준은 황장엽의 논문이 소련의 입장을 따르는 수정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김영준은 이제 중국의 입장을 해서 과도기를 공산주의가 실현할 때까지 봤다는 거죠. 이에 이제 그 김일성이 김영주, 즉 중국의 입장과 소련의 입장을 따르는 양자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오이오 교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오이오 교시가 바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플레타 독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죠. 그죠?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내용이 북에 보고서는 과도기는 플레토 독재는 모든 제국주의가 소멸되어 사회주의가 종국주를 승리할 때 다시 말해서 중국은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죠. 근데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가 소멸돼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때, 즉 공산주의 실현 전에 세계적으로 볼 때 계급의 적이 소멸됐을 때죠. 그래서 소련과 중국의 입장 사이에 있는 걸로 이렇게 절충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 말하는 과도기는 프레타 정권을 세울 때부터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가 소멸될 때, 그죠? 결국은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해서 무계급 사회를 실현할 때, 비록 공산주의가 실현되지 못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무계급 사회가 실현될 때죠. 세계적 차원에서 이거를 과도기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장엽은 역시 비밀성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서 이러한 과도기에 관한 황장엽의 관점, 그다음에 지식인에 대한 관점 때문에 그 후 1년 동안 사상검열과 총화에 시달렸고 이 시기에 황장엽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이 비판과 사상검열, 당증, 당증 반환 사업을 통해서 많이 숙청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기 논쟁은 북에서 이른바 그 북한식, 조선식 문화혁명의 계기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